시작됐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맞서 오늘부터 미국산 원유 등에 추가 관세를 올리는 보복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양국 간 2차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도 우려됩니다. 어제 새벽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139톤급 대형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밤샘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바람과 파도가 거세 난항을 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오늘 재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걸로 전망됩니다. 최민정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이번 대회 첫 3관왕에 올랐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과 이나현은 메달 색깔을 바꿔가며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전쟁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0% 추가 관세에 맞서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힐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이 이제 우리나라 코앞까지 다가온 모습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여애 기자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0시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今天发布公告，自2025年2月10号起， 지난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의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중국도 즉각 맞대응 조치를 내놓은 건데 그동안 양국 정상 간 통화는 불발됐고 별다른 진전도 없었습니다. 예정대로 보복 관세가 시작되면서 중국에 들어오는 미국산 석탄과 원유 등에는 추가로 관세가 붙습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와 달리 품목을 특정한 중국의 이번 조치는 타격이 다소 작을 것이란 관측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Mr. President, what's your reaction to China's retaliatory tariffs?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양국 모두 협상 의사를 밝히고는 했지만 당장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상호 관세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당장 현지 시간 오늘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양국 간 2차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선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실제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서 정설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놓고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0만 명이 아무 이유 없이 전쟁에서 숨졌다며 내가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 역시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두 정상 사이에 몇 차례 통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은 언제나 푸틴 대통령과 좋은 관계였다며 전쟁이 발발할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전쟁의 책임을 돌리며 그는 나라 망신이었다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 전쟁 중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have our Secretary of State, our Secretary of Defense, our Vice President, our Special Envoy in Europe this week, talking through the details of how to end this war. 오는 14일 개막하는 미넨 안보 회의에서 미국의 종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관련 보도에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업무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전략 요충지 인근 마을 한 곳을 장악하는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진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전남 여수 하백도 앞바다에서 대형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는데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구조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가운데 수색을 위한 조명탄이 칠흑 같은 바다를 밝히고 있습니다. 선원 14명을 태운 139톤급 저인망 어선 서경호가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건 어제 새벽 1시쯤입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경비 함정을 동원해 밤새 수십 킬로미터 반경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습니다. 앞선 수색에서 선원 5명이 발견됐지만 모두 숨졌고 구명보트에 몸을 실었던 외국인 선원 4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조심! 올라! 사고 당시 어선은 부산 감천항을 출발해 전남 흑산도 조업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m의 파도와 초속 14m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100톤이 넘는 선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이 정도 파도에 저 정도의 선박이 급격하게 이렇게 침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m 지점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들은 침통한 심정입니다. 잠수를 해서라도 사람 시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경은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수색 방법과 규모를 재정비해 이틀째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계 의원 5명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지난 7일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개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달 인권위는 해당 안건 심의를 시도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개엄 당일 무기 사용 지시를 놓고 서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전화가 와서 무기 사용을 검토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전화를 걸기 전에 이미 곽 전 사령관이 무기 사용을 검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MBN 취재 결과 대통령의 전화가 먼저 왔다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지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지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기 전 이미 테이저건 논의가 있었다며 자신의 지시로 인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 통제실에 있었던 군 관계자는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한 뒤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전화 이후에 테이저건 얘기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기 사용 논의는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이뤄졌다는 곽 전 사령관 진술을 뒷받침하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재판관도 윤 대통령의 전화로 무기 사용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무기 사용 논의가 과연 대통령 전화 이후에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통화 전에 있었던 것인지 선후 관계는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또 싹 다 잡아들이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공작이라고 역공을 펼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서 이번 주 재판정엔 조태용 국정원장이 직접 출석합니다. 이 소식은 백길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상계엄 2시간 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비화폰을 들고 대기하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홍 전 차장이 두 번째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고 하자 반박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탄핵 공작이라고 역공도 펼쳤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홍 전 차장은 계엄 이전에는 통화해 본 적도 없다며 반박합니다.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가 하십니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관심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탄핵 심판 증인 출석에 쏠립니다. 조 원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다.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과시하듯이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선 관련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는 13일 조 원장이 출석하는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진실 공방이 다시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앞서 보신 발언들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뀌고 있어 믿기 어렵다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특정 용어를 문제 삼은 말바꾸기 프레임이라면서 거짓 선동으론 사법체계를 흔들 수 없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 심판이 이미 정해놓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적었다던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면서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보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주요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을 유도했다며 진상조사와 고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 헌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이른바 입틀막 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말바꾸기 논란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의결 정족수를 전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해왔다며 그 대상이 국회의원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공개된 일정에서 사람을 인원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거짓 프레임으로 잠시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사전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심판 2시간을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2차 변론을 앞두고 사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과 국회의장이 양당에 보낸 청문위원 선임 통지서를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안에서 여야의 합의 절차가 이미 진행됐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해당 공문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공백기에 행정적으로 보낸 공문에 불과하다며 양당 간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합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부로 치닫는 가운데 헌재가 재판부 9명 체제로 복귀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비상계엄 이후 벌어진 이 정치적 대립에서 벗어나자며 경제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차기 대권 후보로서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송주영 기자입니다.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큼지막하게 써진 표어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포부입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기조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22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어집니다. 회복과 성장을 핵심 주제로 사회 안전망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AI, 바이오, K컬처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삶이 걸린 이런 경제 정책 문제, 추경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 초기에 정부 여당의 각을 세우던 것과 달라진 모습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도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선 준비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며 탄핵을 전제로 한 대권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습니다. 여권 잠룡들의 행보는 이기종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고 적었습니다. 계엄은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엔 동의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성도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개헌 토론회를 열어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합니다.
헌법상에 있었다면 야당의 과도한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고 계엄이라는 무리스러운 조치도 아마 자제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이 당심 50%가 반영되는 경선룰을 염두에 두고 세력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연일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 대선이 가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이처럼 대통령을 거저먹는 그런 사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최근 친한계 의원들을 만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안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1973년생 이하 정치인 모임을 만든 친한계 인사들이 한 전 대표를 지원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권 주자 중 1위를 기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권 도전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언제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서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일단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내일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이 있어요. 일단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좀 어떤 메시지 낼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먼저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사실상 차기 대선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야당 대표인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오히려 계속해서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추경 편성과 AI 예산 확보, 연금 개혁 등을 요구하며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연설의 주제인 성장과 회복에서 볼 수 있듯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메시지를 던지면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일단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메시지 낼 것 같습니까? 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러한 반 이재명 정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당은 차기 대권을 노린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위장 행보라고 비판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과거와 달라진 발언을 소환해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고 또 실천 없이 말뿐인 이 대표의 포퓰리즘 행보를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꾼 일부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는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야당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 또 주요 정책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여권의 잠룡들의 움직임이 조금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이틀 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를 찾는데 어떤 이유로 찾게 되는 겁니까? 네, 최근 국민의힘 그리고 이런 여권 잠룡들은 이 개헌 이슈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죠. 사실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 대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만큼 개헌에 적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 메시지를 던져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오 시장은 이번 개헌 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대통령은 국회 해상권을 또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오 시장에는 당내 지지세를 확인하고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편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그때 상황을 보아서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권의 잠룡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좀 압박하는 모습인데 민주당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태균 특별법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민주당은 이달 중에 명태균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만 떼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연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흠집낼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특검 국정조사를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놀랍지는 않습니다만은 추진하려면 추진해보라 그러시죠. 네, 다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로 또 막힐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돌본 군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업무를 보러 나왔던 한 군인이 4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를 목격했는데요. 다친 강아지를 인도로 옮기고 주인을 찾는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이 군인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는 강아지에게 패딩을 벗어 덮어주고 3시간 동안 곁을 지켰습니다. 신고를 받은 동물센터 직원이 도착한 후 복귀했지만 강아지는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강아지는 군인의 근무지 바로 뒷집 할머니가 키우던 반려견이었는데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보호자가 없어 이웃들이 밥을 챙겨줬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누리꾼들은 한파에 패딩을 벗는 용기가 따뜻하다,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시험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해 작성자 8명을 특정했지만 모두 시험이 끝난 뒤에 촬영한 사진 등을 올린 걸로 판단하고 7명을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감독관 실수로 미리 배부된 문제지를 촬영한 뒤 챗GPT로 문제를 풀어봤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수험생 1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챗GPT의 풀이는 오답이었고 이 수험생은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이 당나귀 한 마리를 얼룩말처럼 꾸며놓고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쯔보 우산 유원지의 공식 계정에는 얼룩말이 유원지에 새로 입주했다는 영상이 연달아 게시됐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 얼룩말은 체형이 당나귀와 비슷했고 몸에 새겨진 줄무늬는 인위적인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거 당나귀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알고 보니 유원지 측이 시선을 끄는 단순한 장난과 홍보 효과를 위해 직접 당나귀를 얼룩말처럼 꾸민 거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당나귀한테 무슨 짓이냐, 엄연한 동물 학대다라며 분노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매서운 입춘 한파가 일주일째 이어졌습니다. 강추위는 결국 한강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에서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추운데요.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이번 강추위의 기세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 소식 장진철 기자입니다.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에 넓은 얼음판이 생겼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입춘 한파가 일주일 내내 기승을 부린 탓에 한강이 언 겁니다. 지난 4일부터 그제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렀고 어제 아침은 기온이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 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한강 결빙 관측 지점이 언 건 이번 겨울 처음입니다. 한강 결빙은 작년보다 2주, 평년보다는 한 달 늦었고 관측 이래 2번째로 늦은 결빙입니다.
가축도 매서운 한파를 힘들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매서운 찬바람을 막으려고 축사에 비닐벽까지 쳤습니다. 소들은 난로 아래를 떠나지 않고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매서운 추위를 처음 겪는 갓 태어난 송아지는 겨울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어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보호를 착용해가지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어미소들도 추위를 계속 이어가면은 병에 걸릴 수 있어서 봄을 시샘하듯 입춘부터 시작된 한파의 기세는 오늘 낮부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모처럼 영상으로 오르고 이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지만 기온은 대체로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추웠죠. 우리 모두에게 추운 겨울이지만 이럴 때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은 유독 더 춥고 고통스럽습니다. 텐트에 골판지와 비닐로 추위를 견디는 노숙인, 그리고 겨울이 유독 더 추울 수밖에 없는 쪽방촌 주민들을 박은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지원센터.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나눠줄 음식과 핫팩 준비가 한창입니다. 가까스로 찾은 노숙인들이지만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없으세요? 네. 근데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춥잖아요. 나중에. 첫날이니까 일단 인사 정도 하고 위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다 비치는 얇은 텐트에 구부러진 골판지 한 장. 차례는 추위를 견뎌낼 보금자리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천막을 덮어도 소용없는 추운 날씨에 노숙인들은 머물던 텐트를 버리고 센터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찬바람이 힘겨운 건 쪽방촌도 매한가지. 건물 밖으로 드러난 전선에 맺힌 고드름이 녹으면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복도를 감싸는 건 얇은 비닐 한 장이 전부입니다. 날씨 춥지. 아무래도 여름이 낫지. 항상 그렇지 뭐. 추위는 지병을 더 키웁니다. 18년 조금 넘네. 제일 겨울이 힘들죠. 통증이 때문에 척추가 지금 한쪽에 MRI 찍으니까 많이 쉬워졌대. 어르신 혈압 좀 재드릴게요. 네, 꽤 덥으신데요. 어르신. 날 추우신데 핫팩. 예, 핫팩이랑 장갑도 양발이에요. 일주일 내내 계속된 북극의 찬바람이 힘없는 이웃에겐 더 야속하기만 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격돌 구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라고 비난하며 핵무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도 미국에 돌리며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최민성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8일 북한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분쟁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핵무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공화국 무력의 임전 대응 태세를 더욱 고도화할 때 힘의 우위를 숭상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주는 것이 정답. 김 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도 미국에 있다며 러시아 군대를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에 대한 응수로 풀이됩니다. And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비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트럼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시간을 벌며 협상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월요일 아침 커피가 그 어느 때보다 생각나는 시간인데요. 여기 빨갛게 매달린 커피콩을 수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멘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멘은 오래전부터 커피를 재배한 곳이죠. 예멘의 이 커피 농장에서는 색다른 방식으로 커피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풍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커피콩을 햇빛에 건조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밀봉된 봉지에 넣어 발효시킵니다. 이렇게 커피콩을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시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커피의 고유한 맛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풍미를 더욱 살린 예멘의 커피 맛이 기대가 되네요. 상자에 가득 담긴 건 빨간 장미꽃다발들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털어내 보이고 있다는데요. 무엇을 하는 걸까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렬로 선 직원들이 상자 속에서 꽃다발을 꺼내 거꾸로 뒤집어 털고 불빛을 비춰가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눈코뜰 새 없이 바빠지는 이 사람들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마이애미로 들어온 수입 꽃다발에 대해 해충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꽃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세관 직원들은 지난해에만 총 3억 8,500만 개가 넘는 꽃다발을 검사했습니다. 미국 농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침입종을 식별하는 이들의 노력 덕분에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네요. 건물 밖에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LA에서는 무료 매장이 열렸다는데요. 어찌된 사연인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 종류의 바지부터 형형색색의 원피스까지 공터에 옷이 빽빽하게 걸려 있는데요. 지난달 최악의 산불을 겪은 미국 LA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한 백화점이 매장을 열었습니다. 옷과 가정용품 등 필요한 여러 물품을 무료로 제공했다는데요. 이런 도움이 모여 LA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나 싶었는데 강남 3구만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다시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정모 기자입니다. 한강변을 따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105제곱미터가 50억 원, 208제곱미터는 77억 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잠실 대장 아파트도 최고 가격을 경신했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불과 한 달 만에 1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내비치자 바로 매매가가 출렁인 겁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가 터져나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주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0.02% 오르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금리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이게 상승 흐름이 확산이 될 텐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올해부터 전세 보증 비율을 줄이고 보증 한도도 축소하는 등 전세 대출 규제에 나섭니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갭 투자를 야기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인데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풀어주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라면이죠. 전라북도 전주에는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1인 고립 가구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운영 중인 복지 사업인데요.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진열돼 있고 냄비에선 라면이 먹음직스럽게 끓여집니다. 혼자가 아닌 동네 주민들과 함께 먹는 라면 맛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혼자 집에 있으려면 더 걱정스럽고 춥고 그런데 편의점이나 식당처럼 보이지만 돈을 받는 점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고향사랑 기부금 1호 사업으로 운영 중인 함께라면 카페입니다. 함께라면 카페에서는 누구나 언제든지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고립된 위기 가구를 사회 밖으로 나오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6개월 만에 1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라면 한 그릇 먹자라고 찾아오셨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관찰하고 조금 조기 위험을 저희는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장은 8곳으로 늘었고 라면을 기부하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함께라면이 좋은 사회복지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파주와 철원 등 내륙 깊숙한 곳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7.4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상 1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현재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 곳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서부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2.1도, 안동 영하 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과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정월 대보름인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